다음은요, 한동환 KB금융지주 디지털 플랫폼 총괄 부사장님께서 마이데이터가 가져올 금융업의 변화와 KB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전해주시겠습니다. 한동환 부사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동환 부사장님은 KB국민은행 디지털금융그룹 전무와 이 디지털 혁신 총괄을 거쳐서 현재는 KB금융지주 디지털 플랫폼 총괄 부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십니다.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스크 벗었습니다. 인사드리려고. 예, 그 KB금융지주에서 그 디지털 플랫폼 담당하고 있는 한동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팍스넷 이렇게 금융포럼 좋은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또 제가 그 이 디지털 플랫폼을 총괄하고 있지만 또 금융에서 직접 정책을 담당하시는 우리 박 과장님한테 이렇게 포괄적이면서도 디테일한 또 그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 잘 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그다음에 개인 신용 정보 이 관련된 여러 가지 포괄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 박주영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를 좀 분명하게 미리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의 지금 금융업에 대한 진출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세계 어느 나라보다 예, 한국에서 훨씬 더 이 빅데이터, 빅테크 그룹들의 이제 금융 진출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이데이터 부분이나 오픈 뱅킹이나 아까 우리 박준 과장님 말씀하셨던 전자금융거래법 여기에 보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저희들이 테크 기업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많이 이제 풀어주고 활발하게 이렇게 하도록 그런 정책을 펴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런 것이 기존의 저희 금융 회사들이 스스로 혁신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좀 더 외부에 아까 매기 효과라고 우리 이승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매기 효과를 확실히 주는 그런 이제 의미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이 나오면서 이 금융 산업이 빅테크 중심으로 재편되고 은행들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그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걱정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꼭 제가 KB금융그룹에 있지만 전체 그 금융권, 은행권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공유한다. 그런 의미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은행 또는 이 금융지주에 몸담은 지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단 하루도 급변하는 무슨 환경, 혁신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안 듣고 산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박주영 과장님께서 그 백투 더 퓨처 그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영화를 봐서 되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간 그 아까 데이터량 쌓여 가시는 걸 보셨을 텐데 중국 같은데 40몇 프로 성장률 이런 걸 보셨을 텐데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그게 빠르면서 경쟁하는 어떤 대상도 그동안은 저희들이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이런 쪽을 이제 늘 쳐다봤는데 지금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보고 또 글로벌의 DBS 이렇게 이제 JP모간 이렇게 잘하는 이제 금융회사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 경쟁이 모아지는 게 이제 플랫폼 쪽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이제 은행들이 금융회사들이 금리라든지 금융 상품이라든지 금융 콘텐츠로 설명하는 서비스 같은 걸로 이제 경쟁을 했는데 지금 밑에 보시면 UI, UX 우리 그 테크 기업들이 이야기하던 그런 내용들의 이제 경쟁, 특히 이제 속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금융회사들이 잘하지 않던 부분, 그러니까
역량을 많이 쌓지 못했던 부분에서 이제 경쟁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아까 빅테크하고 은행하고 게임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뭐 이게 아까 우리 박준 과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이 게임의 승부는 고객 중심으로 정말 할 수 있냐 서비스를 그게 이제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늘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금융업을 하면서 우리 고객님들이 저희 KB에는 이렇게 자산을 맡겨주시고 이렇게 쓰고 계시지만 다른 데는 어떻게 쓰고 계실까? 아까 여신 한도 때문에 여신에 관한 정보는 저희들이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정보 공유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고객님의 전체 거를 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그런 의미로 이번에 이제 마이 데이터 산업이 되면서 데이터업이 되면서 그 부분이 훨씬 좋아졌죠. 근데 그거는 이제 기회인 거죠. 근데 하나는 뭐냐? 기회는 기회인데 경쟁이 아까 플랫폼을 중심으로 경쟁이 너무 격화되다 보니까 동시에 이제 위기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제 위기하고 기회는 같이 오는 거니까 이 기회를 잘 못 살리면 아까 저거 보셨지 않습니까? 데이터 나오면 어떤 게 딱 느껴지십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잘 쓰는 건데 좀 낯선 지역에 가서 어떤 식사를 해야 될 때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몇 번 방문했는지.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저하고 같은 분들이 많이 방문한 음식점을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잘 하는 데하고 못 하는 데하고 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마이데이터업이 의미하는 어떤 경쟁, 그 경쟁 뒤에 나오는 승자와 패자의 어떤 선명한 나뉜 이런 게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되게 이게 기회이지만 위기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기회와 위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승부가 이제 날 때 승부처를 한 몇 가지로 제가 오늘 한번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뭐 제 혼자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고객 접점에서 고객님들이 편리한 거,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빅테크 기업들이 훨씬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쪽에서 훨씬 편리하다 이런 점수를 많이 받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기존 금융 회사들도 내부 채널 혁신, 예를 들면 국민은행은 뭐 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요한 플랫폼 위주로 이걸 정비를 해서 앱은 많은데 서비스는 많은 거죠. 고객님들이 느끼시기에는 다 하나로 이렇게 통합된 느낌이 들게 하겠다 하는 게 이제 요 내부 채널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하고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서 길을 잃지 않게 해드리는 그런 이제 저희들이 혁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태계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은행 혼자, 하나의 금융그룹 혼자 아까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콘텐츠와 서비스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합종 연행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제가 아까 뭐 빅테크를 너무 경쟁으로만 봤지만 해외 진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낼 때는 테크 아까 우리 이승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핀테크와 빅테크와 금융회사 또는 비금융회사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하는 통로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API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와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개념인데요. 지금까지는 금융회사들은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서 그냥 자기 안에 한 통에 다 넣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랑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다 보면 이 API에 관한 기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데이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 고객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드리는 건데 그게 되려 그러면 인증,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갈 때 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키가 쉽게 노출되면 집이 뚫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 그런 고객들을 보호하고 마이데이터업을 잘 하려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출입구 키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우리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은행이 모바일 인증 사업에 뛰어들어서 지금 빅테크들하고 인증 사업도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승부처는 아까 첫 번째가 이제 고객 접점에서 고객님들이 얼마나 편리한가 그거였고, 두 번째 승부처는 이제 상품. 결국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고객님들의 정보를 모아서 서비스를 잘 하는 이유는 바텀 라인. 저희들도 이제 밸류를 내야 되니까 고객님한테 드리는 밸류보다
그 고객님의 밸류를 드리고 저희 코스트는 커버하는 어떤 적정한 이제 수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 그러면 상품 판매라는 게 이제 반드시 이제 개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동안에 죄송합니다. 그 동안의 상품 경쟁력은 뭐 예를 들면 대출 같으면 금리, 그죠? 예금도 금리 이런 이제 단일한 어떤 기준이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는 안 되고 얼마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제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제가 그 상품을 다 이해하면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혜택도 꼭 그게 금전이라는 형태 이자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리브엠이라고 이동통신 그 가상 이동통신업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드린다든지 금리 말고 추가로 요즘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용량을 더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차별화된 어떤 그 상품 혜택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뭐 보험 같은 거는 간단한 거는 쿠폰으로 이렇게 제가 제 딸이 예를 들면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제가 딸내미한테 그냥 그 쿠폰을 쏴서 메신저로 그럼 딸이 그걸 쿠폰을 받아서 바로 누르면 보험이 가입이 되고 하는 뭐 그런 어떤 그 이 상품을 소비하는 그런 경험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다 첫 번째 고객 편의 아까 두 번째 상품 판매랑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결국은 자산 관리 쪽으로 이제 이게 승부가 갈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게 as is하고 to be는 개념적으로 나눈 겁니다. 지금 반드시 as is로만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to be로 많이 가 있지만 한 번 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뭐 우리 국민은행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고객님을 관리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비금융회사까지 데이터를 다 받아서 공공 데이터 다 받아서 굉장히 맞춤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개별 상품 뭐 하나 펀드 뭐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그분한테 지금 필요한 거 지금 보험이 필요하면 보험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고객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상품을 설계하고 제안을 해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과거 것만 보고 그냥 이렇게 관리를 해드렸다 그러면 이제는 좀 미래에 이 고객님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보면서 선제적으로 뭔가 제안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 이런 과정들을 다 요약을 하면 지금까지는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이 트랜잭션을 잘 할 수 있는 쪽으로 고객님을 관리를 해드렸다면 이제는 이제 인게이지먼트라는 점 제가 영어를 썼는데 고객님한테 먼저 제안도 하고 정말 고객님하고 심도 있는 그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산 관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승부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승부처는 제가 오늘 꼭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빅테크가 은행하고의 승부에서 조금 유리할 거다라고 다 보시는 이유가 첫 번째 그 고객 접점에서의 편리함이 위주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새로운 상품 경험 같은 거 예를 들면 우리 뭐 카카오뱅크의 26조 적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새로운 어떤 상품의 경험 그게 두 번째 아까 있었고 그거 두 개를 보다 보니까 기존 은행들이 이걸 잘 쫓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자산 관리는 지금 뭐 저희가 우량 고객 뭐 이런 부분에서의 자산 관리는 기존 이제 금융회사들이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제 좀 은행들이 약간 또는 기존 금융회사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이지만 제일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좀 그 고민을 해야 될 이슈가 그 플랫폼들이 지금 오늘 플랫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고객님한테 책임을 져 드릴 수 있는 플랫폼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그 지금 왼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마이데이터 관련되는 그 설문조사했던 한국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 한 걸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많고 그런 반면에 또 이렇게 내가 데이터를 많이 줬는데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말 나한테 혜택이 되는 어떤 밸류를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그 열쇠 잘 그 자물쇠로 잘 잠그고 고객님한테만 열쇠를 드리는 그런 이제 보안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뭐 이슈가 많이 돼 있는데 크게 지금 그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P2P 쪽, 이게 이제 이 개인 간에 뭔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대출 이런 걸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이게 플랫폼의 책임인가, 그 P2P라는 서비스를 올린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책임인가, 이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객님들은 중개하는 분들을 보고 이제 들어간 건데, 중개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그냥 단지 광고만 해줬을 뿐이고 그 P2P 대출의 핵심은 그 P2P 대출 서비스 하는 데야, 이런 논쟁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플랫폼의 책임성이라는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한국 거는 아니지만 와이어카드라고, 이제 이게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핀텍이었고, 한때 이 와이어카드라는 그 이 지급 결제하는 핀텍 회사인데, 이 시가총액이 도이치뱅크의 시가총액을 추월할 정도로 되게 이제 잘 나가던 핀텍이었습니다. 근데 하루 아침에 이제 회계 부정 뭐 이런 걸로 지금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그 여진이 유럽에서는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 이제 우리가 혁신을 할 때 혁신하는 플레이어들을 너무 이쁘게만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성선설, 성악설 이거 하기 전에 하여간 그 규제는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규제는 제대로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떤 혁신의 어떤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면 이 와이어 카드 같은 이슈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마이데이터로 촉발되는 플랫폼 경쟁에서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승부처는 책임질 수 있는 플랫폼인가, 고객님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뭐 저희 은행들도 자유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나 핀테크, 빅테크가 잘 답을 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하이라이트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묶어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만 고객 접점 부분은 빅테크가 좀 앞서고 있다. 그래서 은행들이 빠르게 기술, 그 다음에 그 뭐 매기 효과, 거기서 우리가 은행이 크니까 뭐 우리 마음대로 할 거가 아니라 빅테크, 핀테크한테 많이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고, 상품 판매 자산 관리는 조금 이제 그 기존 금융에서 은행 쪽이 좀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신뢰와 책임 부분은 아직 이제 기회가 있다. 그래서 빅테크하고 기존 금융사가 경쟁을 할 때 이 크게 4개 꼭지, 뭐 3개 꼭지로 본다 그러면 하여간 그 은행들이 또는 기존 금융회사가 역할을 할 부분이 굉장히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 철학은 뭐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이 소비자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객님을 만족시키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마이데이터 시대에서는 순위가 분명해진다고, 굉장히 투명하게.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려 그러면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마이데이터업이 너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만 서비스를 하는 거다라는 오해를 좀 빨리 풀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디지털 세대뿐만 아니라 디지털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포용적인 지금 서비스를 기획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채널 연계는 빅테크 그룹이 갖고 있지 못한, 저희들이 이제 오프라인 지점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온 오프라인의 연계를 저희들이 굉장히 잘 하겠다 하는 거고요. 서비스 혁신 아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저희 여러분들 잘 이제 모르실 텐데 저희 국민은행은 이미 2016년 9월부터 마이머니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행 20개 뭐 포함해서 지금 약 87군데 기관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그 고객님들이 자기 기관을 등록을 하시면 다 모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국민님은 총 자산이 금융 비금융 합해서 지금 한 2억 800만 원 정도 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 짧게 넘어갈 텐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마이머니 서비스에서 하고 있는 게 통합조회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그러니까 금융자산, 비금융자산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출 내역도 카드 뭐 내역이라든지 이런 지출 내역을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냥 보여드리는 데만 그 집중한 것이 아니라 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더 BZSR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우스갯소리입니다. 부자 사람,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분한테는 이렇게 이제 부자 사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규모하고 부채 비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항목들로 지금 그 진단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출도 어느 부분을 좀 더 아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지출도 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목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돈을 좀 아껴보자, 한 달에 얼마씩. 그 어떤 그 시뮬레이션을 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목돈을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것도 해드리고요. 저희들이 제일 뭐 좀 잘하고 있는 게 내 집 마련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주택 관련된 시세나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고객님들이 이제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얼마 기간 동안에 주택 마련할 수 있을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연금 이런 의미에서 미래 준비를 하는 것도 이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8월 달부터 지금 저희들이 2월 달에 1월 달에 아까 우리 박주영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8개 사업자 중에 저희 KB금융그룹에서 KB카드하고 저희 은행하고 두 군데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API를 통해서 이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고객님들한테 아마 보여지는 거는 지금 마이머니 서비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이 관점에서 서비스가 되는 건 8월부터인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그냥 예시적인 겁니다. 이게 뭐 이대로 그대로 합니다 하면 제가 오늘 포럼에서 저희 비밀한 정보를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예시적으로 이제 제가 그냥 마련해 놓은 건데 저희들이 국민은행에서 지금 핵심 고객님들은 50대 이상 고객님들입니다. 저희들한테 가장 많은 밸류를 수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서비스를 잘 해드리는 게 우선이다. 확장도 해야 되지만 이분들을 확실히 우리가 만족시켜 드려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의 자산 관리는 자꾸 돈을 모으게 합니다. 돈을 모아라, 상품 가입해라, 모아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얼마 쓰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얼마 쓰실 수 있어요. 얼마만큼만 남겨놓고 이 정도는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그걸 이제 어큐뮬레이션이 이제 축적이라 그러면 디큐뮬레이션 이렇게 이제 풀어 나가는, 자산을 풀어서 이제 줄여 나가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해드리겠다 하는 게 제 하나의 차별화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하나 예시적인 겁니다. 연말정산 지금 보면 이 상품 가입하면 연말정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최대 뭐 얼마까지 혜택을 봅니다. 뭐 이런 수준이라 그러면 이제는 개별 상품을 가입을 하거나 서비스를 하실 때 시뮬레이션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올해 얼마까지 환급이 될지를 좀 정밀하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시뮬레이션해서 이건 좀 재미적인 요소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존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란 것이 오프라인, 온라인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은 이제 저희 뭐 그 스타뱅킹 같은 그런 디지털 플랫폼들이 있고 또 우리 그 저희 콜센터 요새 스마트 컨택트 센터라고 하는데 콜센터를 또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점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아까 제가 인게이지먼트라 그랬는데 좀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예약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 상담을 한다든지 훨씬 우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온오프라인의 플랫폼을 유연하게 연결해서 고객님들한테 꼭 고객님들이 필요한 시간에 저희들이 깊이 있는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제 마지막은 뭐 저희들이 지금 그 인공지능 AI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구글의 지식 그래프 개념을 가져와서 구글의 지식 그래프는 이제 보편적인 걸 다 갖고 있는데 금융에 관한 한국어로 된 거는 저희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잘 이제 연관된 고객님들이 잘 개념을 몰라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만 가지고 뭔가 저희들이 추천을 해드리고 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정말 이런 맥락에서 우리한테 말씀을 던진 거다. 그래서 맥락을 찾아서 그냥 다 알려드리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보다 훨씬 얘가 내 마음을 잘 알고 답을 하네. 그런 관점에 저희들이 기술을 지금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연계를 해서 많이 똑똑해졌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저희들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이데이터 사업의 지향점은 우선 데이터를 통합해서 고객님한테 맞춤 서비스를 해드림으로써 고객님의 마음을 얻겠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고객님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얻으면 저희 은행업 자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의 트랜잭션 위주의 은행업이 아니라 정말 고객님이 인게이지먼트, 고객님하고 되게 심도 있는 고민을, 인생의 고민을 하는 그런 어떤 은행업으로 진화를 할 거다, 금융업으로 진화를 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디지털 플랫폼 담당한 임원으로서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을 이제 작년에 우리 윤종규 회장님께서 제 연임이 되시고 난 뒤에 출근할 때 여러 이제 언론사에서 포부를 이제 질문을 했는데 우리 윤 회장님이 제 일성으로 말씀하신 게 KB금융그룹이 넘버원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게 넘버원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 이게 말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그런 이제 숙제를 저희들이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플랫폼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있는 생태계에서 여러 정보를 가지고 맞춤 서비스를 하는 가장 기반이 되는 거는 고객님들의 정보를 정말 안전한 근거에 잘 모으고 오로지 그걸 열어볼 수 있는 키를 고객님한테 드려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게 기반이 됐을 때 안전한 저희들의 그런 플랫폼 위에 여러 파트너들이 이제 올 수 있는 거죠. 고객들도 모여들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플랫폼을 하나씩 하면 플랫폼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하나씩 키워보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면에서는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지식 그래프 같은 그런 AI 이런 기술들을 다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그다음 API가 잘 돌아가려 그러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뭔가 저희가 돌아가야 되고요. IT가 그런 거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면에서는 아까 제가 좀 혁신적인 상품과 상품을 구매하는 경험들을 고객님한테 드릴 거고 이제 조직도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뭐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IT 분들하고 직원분들하고 비즈 직원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한 부서로 만드는 플랫폼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아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승부처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이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잘 저희들이 준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막 시간이 너무 제가 어떤 페이지에 많이 써서 제가 27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렇게 허락받은 시간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냥 결론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하여간 빅테크에게나 은행에게나 이번에 마이데이터 부분은 정말 위기이자 기회다. 그래서 아까 빅테크의 박주영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독점으로 가서 혁신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큰 이제 테크렛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역풍이 불어오고 은행들도 데이터를 이렇게 잘 모았는데 정말 내 인생에서 내가 고민하는 걸 해결해주지 못한다. 그리고 그 해결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가 그래서 정서적 완전 판매라고 표현하는데 그 판매를 하고 정서적 완전 판매가 바로 저는 책임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플랫폼이 되지 않으면 마이데이터업이 열린 기회를 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책임지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